Mr. L channel. 안녕하세요. 픽서엘입니다. 화면을 보면 이전 영상 때부터 계속 사용해오던 위치 제어 모델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베어링들도 있고 볼스크류, LM 가이드, 그리고 파워록, 커플링, 모터, 엔코더 등등 위치 제어에 필요한 부품들이 있겠죠. 이 부품들은 운전 환경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언젠가는 고장이 날 것입니다. 고장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수리를 해야 하겠죠. 오늘은 이런 부품들을 교환하기 전 혹은 교환한 후에 필요한 정비 방법과 아울러 원점 복귀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장 현상에 대해서도 제 방식으로 쉽게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커플링이 손상되어 교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커플링을 이렇게 풀어내려면 모터를 먼저 구조물에서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 후 커플링을 풀어내겠죠. 여기서 각 부품들의 위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터나 커플링을 분리해낼 때 모터의 로터를 원래 뺐던 위치에 유지시키기는 참 어렵겠죠. 반대로 볼스크류 측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터를 빼면 보통 이런 모습이 되니까요. 새 부품으로 교환 후 각 기소들을 조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축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엔코더의 위치가 원래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임무의 위치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엔코더 펄스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호밍 위치도 바뀌게 되겠죠. 아무리 신경 써서 분해 조립을 했더라도 분해했던 모든 부품을 원래의 위치에 재조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수점 둘째 짜리 정도의 정밀도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축을 분해하기 전 실행해야 할 사전 작업들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먼저 제어에 필요한 원점 위치가 어딘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수리 후에 축을 원래의 원점 위치로 정확하게 되돌릴 수 있죠. 매뉴얼을 참조할 수도 있고 또는 서비스 지점에 문의할 수도 있겠죠. 어떤 정보도 파악할 수 없다면 원점 위치를 실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운 좋게 매뉴얼에서 원점 재설정 시방서를 찾을 수 있다면 일이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호밍 offset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원점 위치와 호밍 offset 파라미터만 알면 부품 재조립 후에 문제없이 원점 외 위치를 재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터에 설치된 엔코더 타입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쉽게 구분하자면 엔코더를 돌려서 호밍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타입과 절대 돌리지 말아야 할 타입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모터에 부착된 엔코더는 손으로 돌려서 엔코더의 위치를 재조정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보통 어, 옛날 브러쉬 DC 모터나 구형 AC 서버 모터의 리졸버와 함께 설치된 인크리멘탈 엔코더가 저렇게 외부로 돌출되어 설치되며 이런 엔코더들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로터의 절대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하는 BLDC 모터나 AC 서브 모터에 설치된 리졸버나 혹은 하이퍼페이스 엔코더들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터들은 로터의 위치에 따라 정확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커뮤테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만약 손을 대면 다시 페이싱을 해줘야 하는데
보통 제조업체로 보내어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다행히 이렇게 로터의 절대 위치를 피드백하는 엔코더들은 모터 케이스 내부에 설치되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부품들을 재조립한 후 틀어진 원점을 재설정해 볼까요? 먼저 호밍 옵셋 파라미터가 없는 오래된 서버 모터의 원점을 재설정해 보도록 하죠. 호밍 옵셋이 없다면 반드시 엔코더를 돌려서 원점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재설정을 실행하기 전에 컨트롤러는 켜져 있어야 하지만 축은 비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상 스위치를 누르면 보통 이런 상태가 되죠. 그 후 축을 손으로 밀어서 원하는 위치로 옮깁니다. 정확하게 원래의 원점으로 축을 위치시키죠. 그리고 엔코더를 돌려서 펄스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원점 재설정이 완료되었는데요. 뭔가 좀 찜찜하죠? 펄스를 어떻게 맞출까요? 보통 분해능이 500펄스 미만이고 싱글핸드 방식의 출력을 사용하는 엔코더는 엔코더 테스트기를 이용하여 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손으로 축을 돌려서 원점 위치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기존의 엔코더 케이블을 엔코더로부터 분리한 후에 엔코더 테스트기를 연결하고 있죠. 자, 엔코더의 다른 커넥터 부분에 컨트롤러로 가는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엔코더 잠금 볼트를 풀고 그리고 Z펄스가 검출될 때까지 엔코더를 천천히 돌립니다. 엔코더를 돌리면 A펄스와 B펄스가 교번하면서 검출이 되죠. 네, 지금처럼 Z펄스가 검출되면 볼트를 조여 엔코더를 고정합니다. 이미 근접 스위치는 온이 되었으므로 원점 위치의 재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호밍 옵셋 파라미터가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축의 원점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라미터 값을 0으로 수정한 다음 그리고 원점 복귀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점 복귀가 완료되는 위치가 순수 호밍 위치가 되겠죠. 그 후 축을 비활성화 시킵니다. 그리고 손으로 축을 스토퍼 끝단까지 밀어서 밀착시킵니다. 축이 이동되는 동안 엔코더에 의해서 위치가 이렇게 카운팅이 될 것이고 스토퍼의 현재 위치가 표시되겠죠. 현재 위치가 마이너스 4.3이므로 호밍 옵셋 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호밍 옵셋 파라미터에 계산된 값을 입력하고 원점 복귀를 실행합니다. 옵셋 값에 의하여 축이 호밍을 완료했을 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5.7mm가 될 것입니다. 그 후 축은 0점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결국 축은 정확히 스토퍼로부터 10mm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현재 위치는 0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점 복귀가 완료됩니다. 자, 하나 더 알아보죠. 근접 스위치와 스토퍼 호밍 방식에서 원점 재설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 방식에서는 수리 후에 원점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퍼가 호밍 위치이기 때문에 재조립 후에 스토퍼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원점의 위치는 분해 전이나 조립 후나 동일하게 되겠죠. 만약 이렇게 호밍 옵셋이 있다면 호밍 옵셋이 적용된 위치에서 원점 복귀가 완료될 것입니다. 이번엔 원점 복귀 시 발생할 수 있는 에러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원점 복귀 시 축이 좌측 엔드에 이렇게 충돌을 하거나 혹은 타임아웃 에러가 발생되는 유형입니다. 근접 스위치가 ON인 위치에서 원점 복귀를 실행하면 축은 근접 스위치가 오프될 때까지 좌측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호밍 위치를 검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근접 스위치가 파손되거나 고장으로 계속 ON 시그널이 이렇게 출력되면 축은 근접 스위치의 오프 시그널을 검출하기 위해서 계속 좌측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결국 좌측 스토퍼에 충돌하고 말겠죠. 혹은 근접 스위치 시그널에 타임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원점 복귀 시 축이 우측 엔드에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축은 근접 스위치 시그널을 검출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근접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ON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축이 우측 스토퍼에 충돌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 근접 스위치 시그널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더라도 축이 스토퍼에 충돌하기 전까지 이 Z펄스가 검출이 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충돌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원점 복귀에 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재밌고 도움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